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목요일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지난 얘기를 잘 안 해요. 지난 얘기를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뭐 주식은 지금 현재 상황 보고 내일 분석하기 바쁘지, 뭐 지난 거 붙잡고 자랑하고 뭐 지난 데이터들 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 주식의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절대적인 답을 알고 하는 투자자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레크먼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숏을 쳤다가 나는 숏 다 청산했다 하면서 5%에서 채권 금리 급락하면서 채권 가격 폭등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2023년도 하반기에 미국채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레크먼이 큰 승자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역시도 시장을 내다보지는 못해요. 시장을 내다보고 뭐 미래를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확률적 의사결정이에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주로 이제 시황 뷰 위주 내지는 업종 섹터에 대한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것도 사견도 사실은 제가 전문가로서 한 사람으로 나와서 뭐 아님 말고식으로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혼자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세상에. 이 바닥에. 마치 대단한 자기가 비법과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양 사기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 환경이라는 게 어때 경제 여건 그리고 매크로 혹은 유동성 구조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거냐를 대략 우리가 가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자 요인인데, 거기에는 약간의 군중심리 내지는 일시적인 인간의 어떤 아주 본성적인 뭐 질투심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이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세력들의 좀 악랄한 의지 이런 것들과 접목되면서 뭐 과매수가 되기도 하고 과매도가 되기도 하고 이상 변동이 왕왕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가 늘 얘기하는 주식은 도박 같지만 도박과 다르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주식은 도박 같아요. 비슷해요, 아주. 그런데 도박은 기초 자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코인 안 해요. 저는 파생 안 해요. 왜냐? 파생도 뭐 기초 자산은 뭐 코스피니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숫자 노름이거든요. 기본 베이스 기초 자산에 근거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를 들어 도박판에 간다. 여러분들이 카지노 간다. 게임 오늘 요만큼 하고 그만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요만큼의 게임으로 판이 끝나버려요. 내가 그 안에서 승부를 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런 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무모한 베팅을 하게 되고, 그죠? 이런 그 제약적인 환경 하에서 게임하는 도박하고는 다른 게, 투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의 현재 이 세상에서의 영업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공부해서.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유동성 금리를 통해서 현재 세상의 돈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조금만 느긋하게 그 변동성과 시간을 좀 제거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지노 같은 도박장은 우리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뭐 24시간 하는 해외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게임하러 가셔가지고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한 뭐 길게 해봐야 하룻밤 새는 꼬박 새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승부를 보지 못하면 나는 호텔 방으로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게임이 끝나요, 거기서. 근데 우리 주식 투자는 어때요? 평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식을 항상 사람들이 여윳돈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남의 돈 빌려서 하면은 쫓기잖아요. 이자 돈이고 언제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러면 어떡해. 근데 내 돈은 어때요? 내가 1억 주고 사서 이 주식이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 1,000만 원 까였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는 되게 안전한 영역이고
절대 지지 않을 영역이야. 손절 왜 합니까?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건데. 안 그래요? 근데 남의 돈 가지고 한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남의 돈 쓰는 돈은 어때요?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자꾸 빨리빨리 손절해 갖고 다른 걸 뭔가 급하게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그냥 갈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지금 오늘도 제가 시장에 대한 약간의 예상이나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데 이런 저는 늘 여러분들께 제 논리를 얘기할 때 이유를 말씀드려요. 틀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우리 PD님께서 저보고 자꾸 아이 전문가님 자꾸 10월달에 틀린 거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시던데 아이 뭐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춘 건 맞춘 거고 그죠? 틀릴 때도 있고 맞춘 것도 있고 맞출 때도 있고 근데 그 논리가 중요하잖아. 우리가 제가 애초에 이거 미국 시장으로 제가 한 이 정도 조정을 예상했잖아요. 여기서 팔아야 된다. 미국 뭐 한 4,200 정도까지 내려올 거다. 미국은 맞았어요. 저 이번 미국 시장 거의 완벽하게 맞췄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떨어졌던 거지 10월 달에. 그죠? 그리고 이번에 반등 나올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11월 초에 딱 반등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고점 시도한다. 예? 이게 딱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조정이 끝나고 돌아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고점을 시도할 거고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연말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바닥권에서의 근거들도 이 한 주 더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운 공포감에 허덕일 때도 이전에 장이 아주 뜨거웠던 갑자기 막 자랑하는 것 같은데 2021년도 고점이죠. 2021년도 고점. 그죠? 이때도 제가 주식 다 팔아야 된다 하고 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회전율이 97%다. 이건 지나친 흥분이고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이런 식의 회전율이 나오면 여기는 고점이다. 저의 오랜 경험과 판단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팔고 나면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저한테 속는셈 치고 저 믿고 주식 한번 다 파시라고.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거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맞았죠. 왜? 이게 데이터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 이번에도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웠던 10월 말 그때 제가 절대 주식 팔면 안 된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했죠. 제가 여러분 이만큼 떨어질 거 예측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재 코스피 PBR이 0.83이다. 그리고 이 0.83이라는 수치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말씀드렸죠. 이게 금융위기다. 금융위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 0.7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게 2023년도 10월이에요. 그때 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거 아니야? 훨씬 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닥을 예상을 했고 설령 제가 시장 지수를 뭐 2,400대 뭐 혹은 2,500대 뭐 이 정도는 다 왔겠지 하고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주식 가지고 계세요 했는데 더 떨어져서 2,300 갔죠. 근데 홀딩 하셔야 됩니다. 팔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이런 데이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항상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런 도박 게임이 아니에요. 도박 게임은 어때요? 도박 게임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근데 저는 투자의 심리와 도박의 심리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여행 가면 한 번씩 그냥 경험 삼아 작은 돈 가지고만 해요.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슬롯머신 이런 기계에 넣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조금 작은 코인 배팅을 해가지고 한 100불 정도 내가 썼어. 근데 내가 일어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 뭔가 잭팟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미련과 아쉬움이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건 미련과 후회, 뭐 공포, 욕심은 늘 우리가 가져가는 마음이니까. 주식도 그렇죠. 내가 사고 나면 여기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팔고 나면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마음을 이기는 건 결국은 데이터예요. 신용잔고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용잔고 과거에 항상 급변동할 때 신용이 한 20% 정도 감소하면은 저점이 나오더라. 이번에 또 정확하게 10조에서 8조까지 코스닥 신용 빠지고 나서 바닥 딱 나왔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지표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이거 다이버전스다. 지수가 여기 저점 깨졌는데 여러 지표들이 전부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다. 이건 돌아 나갈 것이다. 돌아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이 분위기가 나왔고 종목으로는 제가 이거 기억들 다 하실 거예요. 이것도 10월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 당시에 24만 원대였어요. 그때 제가 이 이격도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 60일 제가 입에도 어색하다 그랬죠. 62경 66. 저 입에 잘 안 붙는다고. 너무 어색한 숫자다. 62격이 60대가 이렇게 20조, 30조짜리 대형주가 절대 쉽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다. 2차전지 바닥에서 겁내지 말고 버티시라 했던 게 이런 데이터, 이 봐봐요. 20년도. 그죠? 이 코로나 바닥권 정도 수준까지 감해도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주가가 32만, 33만 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40%, 50% 올라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고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샀어야 되는 거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굳건하게 홀딩을 해야 되는 정도의 이런 주식은 절대 그냥 눈 가리고 대충 그냥 찍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장세가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고,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알면 우리가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게 금리 인하 기대예요. 금리 인하 기대. 그죠? 근데 여기 조기 인하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좀 빨리 금리 내리지 않을까? 이제 그럼 유동성 완화에 들어가니까 경기 부양 유동성 완화 스탠스가 되니까 장 좋아지고 경기 좋아지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빠르게 금리를 내려야 될 만큼 경제 충격이 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과도기에서 한번 시장이 크게 충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좋지 않은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경제 데이터가 좀 빠르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연초나 해서 좀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 오히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건 금리 조기 인하 기대거든요. 이게 지금 5월달, 그러니까 2024년도 5월에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전망인데, 현재 금리 아시다시피 5.25에서 5.5예요. 근데 지금 5월달에 인하가 두 번,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이고 여기는 한 번이에요. 여기가 4.75에서 5고 여기는 5.5에서 5.25니까 그게 지금 총합이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드워치를 보면은 시장에서 5월달까지 한 번도 아니야. 그러니까 3월달에 첫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 주체들이 이 CME 패드워치에 반영되는 이런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트레이더들은 한 30% 정도가 이미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시장에 기대하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채권이 떨어지고 있는 거.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과연 이게 타당한가? 너무 빨리 보는 거 아닌가? 그럼 경제 지표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더라고요. 이 소비 지표도 괜찮고, 3분기 GDP는 5.2 아무리 높게 나왔어도 지나간 거니까 그건 그 중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GDP에서 소비는 조금 둔화됐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들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미국 소비 데이터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너무 빠른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12월 13일 FOMC가 이제 다들 이제 금리 인상은 없으니까 이거 신경 안 쓰실 수 있는데, 여기 점도표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이만큼 기대를 하는 거면 요게 지난 9월 달 점도표거든요. 9월 FOMC의 점도표예요. 여기가 2024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년도 전망. 이게 5.1%입니다. 그러면 지금 5.25에서 5.25에서 5.5니까 사실 지난 9월 점도표에는 한 번 정도 인상까지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5.6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인상은 안 하는 분위기는 거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게 되니까 요거는 없어지고 이제 내년도 전망이 되는 건데 내년 전망, 내년 연말 전망이에요. 5.1이면 그러니까 9월 달에 점도표상으로는 지금 5.25에서 5.5니까 1회 인하란 말이에요. 내년도 한 번 인하면 여러분 한 번 인하면 언제 할 것 같아요? 연말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미국 시장에서 기대한다는 것은 그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다 환류하니까 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보다 훨씬 완화적이어야 되니까 점도표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한참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1회에서 2회면은 연말까지 하면은 내년도 한 3번 이상의 인하를 기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그러면 지금 5.25에서 5.5니까 내년 연말 금리 전망이 4%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낮아져야 된다고, 이만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표들이 여기까지 낮아져야 된다. 이만큼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아, 여기 아니네. 여기네, 여기. 좀 깨끗하게 해서.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요 점도표가 12월 FOMC 여기 이만큼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4%까지. 그래야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점도표가 이대로 나와버린다. 그러면 FOMC 충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산타랠리라는 그 워딩이 크리스마스에 딱 각인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타랠리의 변곡점은 FOMC예요. 이 FOMC가 좀 완화적으로 시장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어원적 산타랠리, 미국의 매니저들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주식을 다 사놓고 떠나는 이런 정도의 시세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약간의 경계감 정도는 FOMC에서 조금 가지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만약에 저대로 유지하거나 말로 좀 더 강경하게 나와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하이어포로 온 거죠. 계속해서 5.3% 금리로 6개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5월 금리 인하 전망 다 사라져요. 6월달 이후로 밀려버린다고. 그러면 5.3% 이 금리 수준으로 6개월을 버텨야 된다고? 경기도 좋아지기 힘들지, 유동성도 더 들어오기 힘들지, 그럼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더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요 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12월 초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더 외칠 게 아니라 요 FOMC에 다가가는데도 내가 원하는 정도, 만족하는 정도의 종목 시세가 나와 있다면 조금 챙겨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좀 미리 얘기하는 거야. FOMC 아직까지 2주 남았지만 이 전략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내년도 금리 어디까지 보고 있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4에서 4.25 이하까지가 50%가 넘어요. 55%가 지금 4% 이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금리를 25bp씩 지금 시점에서 최소한 4번, 4번 인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얘기죠. 시장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래서 지금 너무 좋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상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굳이 뭐 손댈 필요 뭐 있어. 가만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만이 아니라 기대의 인플레이션이 꺾여도 지금 경제가 이 금리를 유지를 하면 풀어놓은 돈을 회수를 좀 해놔야지 나중에 연준의 카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높은 금리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오히려 연말 연초 전방위적인 랠리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요인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12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월 첫 주 뭐 이런 구간에서 주식 시세가 좀 더 나오면 한 30-40%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FOMC를 약간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가자. 이제 이런 관점이죠. 거기에서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러면 연말까지, 그냥 연말이 아니라 1월 달까지 달리는 거예요. 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크 한번 걸 수 있는 시점이 이번 FOMC다라는 거 한번 주의하고 가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늘 PCE 나오는데 CPI 보면은 뭐
사실은 물가를 보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여러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높게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이른 금리 인하를 했다가 경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책권자면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더라도 일단 지금 정도의 미국 경기의 어떤 내구성이라면 뭐 고금리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내릴까? 그렇게 급하게 안 내릴 것 같은데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내리고 오랫동안 뭐 유지시킨다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내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내리고 오르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오르는 게 금리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이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빨리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준의 지급준비금 총액인데요. 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완화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 경기가 쉽게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면은 금리 인하 여건 아니에요. 돈을 이미 실질적으로 지급준비금을 타이트하게 쪼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 QT는 계속하고 있어요. QT. 이 연준 총자산이 지금 9조 달러에서 8조 이하까지 내려왔다고요. 1조 달러 이상을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예? 1조 달러면은 1300조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채권 시장에다가 연준이 채권과 MBS를 팔아대고 있는데도 실제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이 상황이면 경기 데이터가 쉽게 꺾이지 않을 텐데 그럼 인플레이션도 3%대에서 만약에 유지되거나 고착된다라면은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가 다시 고개 들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년 선거 앞두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진짜 박살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장 뜨겁지만 여기서 12월에 좀 더 달려 나가면 오히려 FMC에서는 한 템포 속도 조절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좀 시황뷰 의견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빠른 금리 인하 아니잖아요. 그러면 5%대 금리가 한 6개월 더 가는 상황이면 경기가 좋아지지 못해요, 더. 그럼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는 유동성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리. 그럼 반도체 사이클 업턴 시점 뒤로 다 밀려요.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 경기 민감 섹터들의 바닥 턴어라운드 시점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경기가 별로다. 유동성 더 안 푼다. 그러면 멀티플, 실적 다 별로잖아요. 그럼 시장 박스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뭐 시장 지수 연동형 종목들 재미없어지고 막 급격한 테마 장세가 될 거예요. 이런 측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제가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약간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좀 깊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 분위기에 너무 젖어서 김동현은 뭐 좋을 때는 버티라 그러고 이제 좀 좋아지나 싶으면 제가 갑자기 왜 또 저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여건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김치국 마시고 있는 양상들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예를 들어 오히려 4,600 넘어가고 4,700 가고 S&P가 그 정도 갔을 때는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 미국 따라가는 시장이니까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좀 하시는 12월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FOMC 보고 FOMC 별 문제 없다. 그러면 1월 달까지 다시 달리면 돼. 그냥 이렇게 약간의 변수, 좀 중요한 변수가 FOMC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봅시다. 뭐 괜찮은 시장이니까 일단 뭐 다음 주까지도 열심히 수익 확대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중간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입니다.